교수님 안 오셨습니다만 성원이 됐고 또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청특위 2차 회의 대회를 선포합니다. 조영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사회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제가 최영도 맞습니다. 예? 최영도 맞다고요. 아 예. 소개가 남기 때문에. 우리 최영대 의원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몇몇 분이 좀 철회를 좀 요청해 주신 건이 있는데요. 한 분은 김영신 감사원 국장 증인을 철회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참고인 4인에 대한 철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종근 한국경제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그다음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상 증인 1인과 참고인 4인에 대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에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김영신, 유종근, 이상갑, 한창환, 유인태 출석을 의결하였으나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철회 요청을 하셔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김영신 증인과 유종근, 이상갑, 한창환, 유인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의가 아니라 질문. 네, 이거는 일단 하고 질문하셔도 되겠죠? 예. 네네. 예, 예.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고 사법을 사퇴를 했습니다. 또 질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배진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한창환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철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던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유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청하신 위원님이 아니신가요? 한창환 참고인 선택하셨던 분. 다 민주당에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다. 네. 저희는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아마 참고인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랑 없이 지금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몬스타 관련해서 지금 ISDS 소송 중에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ISDS의 증인으로 출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서 ISDS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인 거 때문에 확인할 사실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어차피 지금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중간 단계에 지금 멈춰 있고 다른 여타의 사건들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회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주요하게 봤던 참고인이어서 철회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럼 어쨌든 이제 납득이 되신 걸로. 최광욱 위원님께 보이는 자료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 철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매번 인청 전체회의를 해서 이런 의결 절차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인 좀 인사청문 특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신청한 위원이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유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시면 향후에 증인 및 참고인 철회 요구가 있을 시 별도의 의결 없이 간사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만 증인 가운데 지금 집요하게 증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사님들 간에 의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서립종 간사님 말씀하시죠. 네, 회의는 안 열지만 그 요청하신 의원님한테 사전에 다 상의를 하겠지요. 간사하고 함께 상의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위원장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의원님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양당 간사가 또 위원장하고 함께해서 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차상의 하여튼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정리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내용의 실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혜근 의원님, 네, 어떤 발언인가요? 네. 어떤 발언이죠? 네, 의사 진행과 아,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청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 신청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게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모처럼 이 모임 자리인 만큼 필요한 자료 또 증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시죠. 대진글 의원님.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되어야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비협조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청문위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 요청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료 제출 대상이 정부 부처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런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만 관련해서 보더라도 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시청, 종로구청에서 자료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 요청 자료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별 이력 없음 이렇게 해놓고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내역이나 주식거래,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주식거래를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외환거래 내역과 주식거래 내역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의한 상황이고 배우자의 국적변경 신청 여부도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도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관세물품 내역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없다고 청문 요청서에는 제출했는데 배우자는 자료 제출을 부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동반 출입국할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관세 신청을 하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민간의 경우에서도 후보자가 계약한 고용관계 그리고 이쪽 계약서에 대해서 김 회장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사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의 경우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6건, 그 외에 외환거래 내역 등 22건, 김 회장 1건, 총 거의 30여 건 정도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청문회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료제출 비협조는 인사청문 활동을 실질적으로는 방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되면 이번 청문회가 식물청문회, 형식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청문위원님들끼리 갈등을 막 부추기면서 동물청문회를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후보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 남희순 의원님. 저는 지금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이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오늘 그 증인 참고인이 추가되는 의견 사항은 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근데 협의를 해야 돼. 간사간에 협의를 해야 돼서. 안 돼서? 예. 예, 그러면은 그냥 말씀 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해서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너무 사실 실망스러워 갖고요. 어떻게 그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국조실이나 국무총리 비서실 자료는 거의 하얗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거 이제 국토부에서 아마 의원님들 다 받으셨을 텐데 이 국토부에서 온 자료인데 이거 보면 배우자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자료도 거의 다 X로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청문위원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좀 검증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 청문회가 저희는 청문회를 아주 성실하게 하려고 좀 준비를 단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 협조를 안 하면은 과연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23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또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안 줍니다. 이건 다 공식적으로 쓰는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사적 보호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가 5년간 연평균 5, 6천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와서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신용카드별로 어느 정도의 그 연별 그 총액 정도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뭐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조차도 안 주는 거는 너무 자료 제출에 있어서의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안 주는 거로 버티기로 하다가 대략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하면은 원만한 그 청문회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김현장조차도 그 고문으로 활동한 것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3번이라든지 활동 내용 이런 것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안 주거든요.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공직 생활의 경험을 혹시 사익 추구에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의혹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저희가 오히려 규명해드리면 좋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풀어드리면 되는데 그런 이해충돌 여부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김현장에서도 좀 제출을 해주셔야 원만한 청문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배우자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그 여러 가지 그 미술품과 관련해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판매했는지 이런 것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어쨌든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좀 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국민적인 의혹 사항을 규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신동근 의원님. 예. 예. 저도 청문회 여러 번 해봤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안 주는 건 또 그렇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총리까지 여기만 분이 봉사활동에도 참 못하실 망정 이렇게 끝나고 나서 무슨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또 애국계 기업을 위해서 로비스트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40억 상당의 그 수익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이게 이해관계는 있는지
또 이해 충돌은 없는지, 또 뭔가 특혜 제공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더해서 뭐 자료 제출도 없이 그냥 그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라 그러면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현재 이제 한덕수 부와 관련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뭐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의혹만 있지 이걸 밝힐 근거 자료를 갖다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저는 뭐 제가 그 요청한 자료에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자택이 89년에 장인으로부터 3억 8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제대로 매입됐는지 모르겠어요. 장인한테 증여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거의 30억 가까이 되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걸 매입 즉시 그 다음에 AT&T와 엑슨모빌 등 그 외국계 기업들에게 말하자면 5년씩 6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걸 월세를 줬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일시불로 3억 8천에 사가지고 3억에 월세를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전세가 아닙니까? 전세가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월세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뭔가 그만큼 특혜를 준 거죠. 근데 그게 뭔가, 근데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당시에 AT&T가 당시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그 236억의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한 특혜 시비가 그 당시에 일었어요. 그런데 이때 후보자가 말하자면 상공부, 청와대, 외교부 오가면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 뭔가 여기에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뭐 저희가 지금 공식 청문회는 아니니까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상당 부분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제대로 정상적인 계약이 됐는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생활 보호라고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도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미대사 재임 당시에 공금의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MB 당시에 말하자면 해외 자본 개발 관련해서 그게 주요한 국책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본외교라고 돈 줬더니 그거 가지고 골프장 연회비나 내고 말이죠. 그리고 연말에 돼서 뭐 파티비고 뭐고 막 동시에 밀어내게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달라. 그리고 또 후보자 부인이 거의 갑질 수준을 해가지고 그 산하의 기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증 걸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집단적으로 사표 제출하려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위직들에게 저희가 뭔가 공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자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땡땡 쳐가지고 뭐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배우자 최하영 씨 이분이 또 대단한 분야에 보니까 이분이 한덕수 프리미엄을 붙인 비상식적 가격으로 지금 그림을 많이 판매를 했던데 그것도 처음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수에다 열점 판매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 일단 말씀 다 하시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있어요, 하세요. 의원님. 예. 발언권 이제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끝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시에 보면 그것도 효성에게 한 점에 1,600만 원에 팔렸고 부영주택에는 2,300만 원에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누구한테 팔렸는지 얘기도 않고 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 당시 보면 이분이 응용미술 전공에서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미협에 확인해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미술관 관장이나 다른 사이드에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억대에 팔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걸 뭔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게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정보 공개에 비동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하영 씨가 지금까지 판매한 그림에 대한 그 구매자가 누군지 도대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명단을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은 아니지만 상대의 정보를 우리가 노출함으로써 상대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본인이 재판받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게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국가 기밀이라든지 국가 기밀인 경우에도 우리가 가서 살짝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고. 근데 전혀 자료 주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보고 뭐 이런 상태는 청문회 지금 위원장님은 안 계십니다만은 저는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내일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저는 청문회 연기하든지 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일정 의원님, 예, 최강욱 의원님, 예. 예, 뭐 저도 지금 동일한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근데 이거 마이크 나옵니까? 지금? 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드리기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적어도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또 총리도 이미 한번 재임을 하셨던 분이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또 공인으로서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적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능히 이해하고 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자료 제출 의무부터 지금 부인하고 계신다는 점이 총리로서의 기본 자질을 지금 의심케 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백하게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시는 걸 제가 못 봤고 인사청문회장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그 의혹에 관련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시를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 소상히 해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 앉아 있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께서 그런 상황을 납득하실까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조차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기본 절차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다 체크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인데 그거조차 무시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갖고 계시는 공적 책무에 대한 엄중한 어떤 사명감이나 그 책임의 중요성의 인식도를 판단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들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제가 생각해도 청문회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청문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총리를 왜 국회 임명 동의 대상자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후보자께서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하시면 임명동의안의 처리 통과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기각될 수 있다는, 인정될 수 없다는, 동의받을 수 없다는 요건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먼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검증이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 불필요한 자료들 불필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 의미 없는 것들만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주 월 화요일 이틀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하루 동안은 계속 이 자료 제출해라 말아라 가지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청문회가 거의 자료 제출하냐 마냐 가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 퇴임 후에 무역협회장 하시고 김현장 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39억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관가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 너무 이제에 밝은 거 아니냐. 과연 저래 가지고
어떻게 국가 전체를 통솔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죽 착잡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고 경력이 좋으니까 그 정도 급여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어떤 시대 변화를 아직도 못 읽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도 들어갑니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6억 2천만 원 임대료 부분 그 당시에 이 월세보다는 전세제도가 다 활용이 되고 있었고 이 3년 월세 선입금이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법률적으로 3년 월세 선입금은 그거는 전세금이거든요. 전세도 보통 2년 전세, 1년 전세 이렇게 했지 89년도에 3년 월세 선입금 이거는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사기에 가까운 외국 기업에 대한 사기에 가까운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법률적 판단을 해볼 때는 이거는 거의 뇌물에 가까운 거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리 큰 의혹을 받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도 안 하고 있고 돈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해명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95년도에 평균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월세가 이게 3년 3억이면 도대체 몇 달 월급이 월세로 들어온 건데 이게 국민들이 이런 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6천만 원 그 대여해 준 게 있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대여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채권자는 부동산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왜 부동산 업체에 대한 채무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부동산 그런 거 임대업하고 이런 회사에 돈을 넣어줬으면은 그쪽으로 해서 명의신탁 어디 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지금 그 시끄럽습니까? 만일 이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7대 이 검증 기준에 그 바로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클리어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자료 제출을 해준 다음에 청문회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해식 의원님 그 여당의 간사로서 저는 우리 모든 청문위원님들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해서 청문을 할 때 많은 자료가 불비했었고 또 그거 요구했었던 본인이기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저 또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사건과 물어볼 사항을 여기에서 지금 계속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에 총리 하실 때 다 검증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장광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공세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 진행 발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짤막하게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독촉을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상과 관련 총 347건을 요청을 하셨는데
신상과 관련된 것이 334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출된 것은 79.8%입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은 의원들께서 당연히 더 요청하실 거라고 보고 독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회의에서는 회의의 진행과 관련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여기에서부터 지금 장광설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해식 의원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사청문회 방해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와서 받아보니까 서류는 왔는데 내용이 없는 아무런 그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그냥 그 종이만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곧 그 국민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인사청문 일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정말 회의가 들고 그래서 우리 그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저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적합한 그런 자료가 오지 않을 때는 뭐 인사청문 일정 자체를 그야말로 다시 잡든지 아니면은 어떤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후보자께서 공직에 있다가 로펌에 취직을 하고 또 다시 그 공직에 들어오고 또 로펌에 취직하고 또 공직에 들어오고 이런 이른바 회전문 인사의 이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되고 또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기왕에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로펌에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를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그 업무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변호사법에도 퇴직 공직자가 그 로펌에 취직했을 때는 업무 내역을 그 사무소를 관할한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방 변호사회는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업무 내역서가 이미 지방 변호사회 아니 그 법조윤리위원 협의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뭐 법리 충돌을 한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줄 수 없다 이런 결론 뻔한 결론을 냈는데 본인이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저는 정말 그리고 뭐 다른 일반적인 공직이라면 모르겠는데 국무총리로 지명된 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서 뭐 의원님들께서 정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 총리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 분인지 좀 심히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이 일정한 어떤 기준 내지는 수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사청문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도록 강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 제출이라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의무고 또 그간에 사실은 자료 제출이 필요 없을 만큼 이분이 뭐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명백히 공적으로 다 입증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기치로 해서 가장 정의로운 어떤 업무 수행을 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지금 정권을 이양받게 될 정부이고 과거에 또 당선자께서 실제
사정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는 이런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연일 보도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즉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강조하시고 실제로 그거를 실천에 옮기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일하면서 내각을 통할할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무를 좀 인식하시고 협조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발언의 요지나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의 이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뭐 우리도 미리 뭐 후보자에게 본 그 청문회 전에 물어볼 내용을 힌트를 주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의 간사께서 장강사를 들어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장강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 단어가 뭔지. 쓸데없이 장하게 늘어놓는 말. 쓸데없는 얘기 한 겁니까? 동료 의원에게 하는 얘기가? 사과하십시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얘기를 하시려면 그 지적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료 제출 요구만 하지 왜 여기 와서 의혹 제기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동료 의원에게 장강사를 넣어놨다고. 아니 뭐 얘기 그거 뭐 무서워서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장강설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난 송 의원님 뭐 저는 평소에도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뭐 존경합니다만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 듣고. 이상입니다. 그 김현장 측에서 아까 찾아와서 일부 자료는 그 제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꼭 필요한 자료를 얘기를 했더니 김현장 측에서는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후보자가 못하게 한다. 그건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려고 또 후보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김현장에서 하려고 해도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은 내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자 본인에게 정말 모든 거를 지금 김현장이나 이런 데서 내려고 하는 자료를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못 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만일 그렇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좀 잘못된 거다. 아까 우리 남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문 그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실 뭐 내더라도 아무런 사정이 없는 건데 그런 거마저도 만일 못 내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한 좀 조치, 후보자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김혜재 의원님 하신 말씀은 약간 좀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 성일종 간사께서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김현장의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후보자 측에서 이거를 막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참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후보자께서 이해 충돌을 해명한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후보께서 국내 투자 희망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 고유 관계자에게 한국 경제의 전망과 정책을 설명했다.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조언했다. 저는 마치 이 얘기가 김현장에서 20억 가까운 고문료를 받았던 것이 마치 이게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이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4년 내내 하셨던 이 좋은 일들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이 우리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고 어떤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실제 투자로 연결시켰는지 저는 이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또 구축해줘서 했는지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문제고 또 이때 만약에 법인카드를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썼는지 이건 오히려 후보자가 칭찬을 받을 자료 제출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들은 뭔가 이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후보자 말처럼 이렇게 뭐 국내 투자 희망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 고유 관계자에게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은 김현장에서 정말 본인이 총리 시절 혹은 주미대사 시절 통상 전문가로서 쌓았던 국내의 인적 네트워크
이 공적 정보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대가로 김현장에서 돈을 받았는지 이런 거 당연히 검증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뭐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자료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후보자께서 49년생이시던데 우리가 6.25 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바로 직전 김현장에 있었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자료를 김현장은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맡고 있다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 의원님. 네, 그래서 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께서 이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면서 좀 마감 시한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마감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을 해달라라고 후보자 쪽에 요청을 해서 만일 그게 충족이 된다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25일, 26일 예정대로 실시하되 그러나 지금 김현장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데 그걸 후보자가 막았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셔서 후보자 쪽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 생각은 다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성일종 간사께서도 자료 제출을 좀 독촉하시고 계시고 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제가 주호영 위원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주호영 위원장님께서는 이 국회의 권위를 더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비협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두어 차례 주호영 위원장께도 확인한 바입니다. 좀 여러분들께 잠시 저희 양 간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후보자 측에 이 자료가 보다 충실하게 올 수 있을지 말씀하셨던 시한을 정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좀 할까 하는데 좀 그리고 증인 뭐 추가로 좀 나온 것도 있어서 그 문제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저희한테 잠깐만 주시면은 두 양당 간사가 좀 협의를 좀 하고 올라가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